에서 지리산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따라 자생하는 다양한 꽃들과 300여 종의 다양한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백두산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귀여운 면이 되게 많아서 나로 인해서 이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희귀식물과 멸종위기의 동물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이른 아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목원 내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엔 6마리의 백두산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요. 호랑이들을 살피기 위해 김유림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아직은 꿈나라를 여행 중인 호랑이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내실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호랑이들이 사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잠도 자고 편하게 생활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는 계속 보지만 밤에는 이제 호랑이들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재확인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뭐 다른 문제는 있었는지 그게 저희의 일과의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실에 있는 호랑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육사. 그에겐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이 기다리는데요. 이번엔 순찰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방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제 호랑이들 나가서 좀 뛰어놀고 저희가 뭐 행동풍부화 같은 거 해주면 그런 거 갖고 놀고 장난감은 갖고 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호랑이들이 나가서 좀 더 넓은 곳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러 가는 중이에요. 호랑이들의 놀이터인 방사장. 밤새 이상이 없었는지 직접 둘러보면서 꼼꼼히 살피는데요. 호랑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방사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랍니다. 사실 방사장은 호랑이들이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호랑이 숲은 축구장 크기의 6배 규모로 단일 동물을 위한 공간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입니다. 지금 저희 규모는 3.8헥타르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동물원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니까 좁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 넓은 곳에 방사를 해버리면은 이것도 호랑이들 나름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큰 곳에 한 번에 풀어버리게 되면은 저희 관리도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에서 점점 늘려가고 있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호랑이들 방사를 하고 있거든요. 호랑이 숲의 방사장은 대방사장, 소방사장, 그리고 간이방사장으로 나뉘는데요. 한, 도, 태범, 무궁, 우리, 한청 이렇게 6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한국 호랑이로 통하는 백두산 호랑이는 현재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 보호 중인데요. 둥근 머리, 동그란 귀, 그리고 날씬한 몸과 긴 다리가 특징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맹수를 잡는다는 일제히 해수 구제 정책에 의해 호랑이들이 희생당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정말 슬프고 안타깝네요. 국립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는 백두산 호랑이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체군을 이제 확보해서 나중에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면 그때 산에 백두산 호랑이를 이제 방사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 호랑이를 보여주면서 민족적인 그 기상을
함양시키고 또 일부는 또 야생동물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나들이를 갈 시간. 준비되시면 무궁이 태범이 방사해 주세요. 얘네는 조금 활발해서 이렇게 빨리 뛰어나갈 거예요. 준비되시면 낼게요. 네, 무궁이 태범이 방사해 주세요.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 2마리씩 호랑이를 대방사장에 방사하는데요. 호랑이는 독립적 개체이기 때문에 합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매 위주로 함께 방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면서도 어쩐지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랑이 많이 무섭죠. 처음에 보면 많이 무서운데 근데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쉬고 안에서 쉬고 뭐 가끔 보면 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좀 귀엽기도 해요.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백두산 호랑이. 저도 점점 이 친구들이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무궁이와 태범이도 아침 외출에 신났는지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방사장을 누빕니다.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것도 사육사의 일이라네요. 저희가 호랑이들 방사를 하고 관람객분들이 좀 위험한 행동 하시면 좀 저지하거나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호랑이들 행동을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으면 뭐 나중에 좀 똑같은 환경에 얘네가 그 시간대에 다른 행동을 하면은 뭐 여기에 뭐가 바뀌었나 아니면은 호랑이 건강 상태가 뭐가 좀 바뀌었나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랑이들이 이제 뭘 하는지 그런 행동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 냄새를 맡던 무궁이와 태범이가 갑자기 웃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데요. 뭐가 이리 좋은 걸까요? 저게 플레멘이라고 하는 건데 호랑이가 보통 냄새를 이제 코로도 맡지만 입으로도 맡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핥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야콥셈 기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은 이제 저런 웃는 것 같은 표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해로 6년 차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산 호랑이는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호랑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인기 만점이랍니다. 멸종위기 백두산 호랑이의 실물을 찾은 관람객들. 와,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네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우리 호랑이. 아니 진짜 인형인 줄 알았어. 인형인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모형인 줄 알았어. 모형인 줄 알았네. 몇 마리 있는 거야? 몇 마리 있었니? 우리 좋아했네. 귀찮아. 참. 귀찮으니까. 안녕.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두 번째 방문인데 저번에 왔을 때는 호랑이를 못 보고 가서 아쉬웠는데 진짜 이번에 보니까 좀 실감 나고 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 탓에 호랑이들은 방사 시간 대부분 자거나 누워 있는데요.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운지 지켜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은 옷부터 모자까지 범상치 않습니다. 귀여워. 저희는 안양 살아요. 안양까지 오신 거예요? 네, 많아요. 뭐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 파주 뭐 할 것 없이 팬분들은 많이 찾아오세요. 한 달에 3번?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힘들어도 오면 공기도 좋고 또 얘네 남매들 지내는 모습 보면 좀 힐링된다 그래야 되나? 그 일하면서 좀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내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백두산 호랑이의 열성 팬을 자처한 이분은 올 때마다 호랑이들을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고 있답니다.
호랑이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관심으로 찾아주는 팬들이 있기에 백두산 호랑이들도 이곳 수목원에 적응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거겠죠. 그 시각 수목원에서도 바쁜 일정이 펼쳐집니다.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이분은 전시원실의 이동호 주임. 도착한 곳은 야생화 언덕인데요. 이분들은 왜 모인 걸까요? 저희 여기는 봉자 페스티벌 축제지인 야생 언덕에서 잡초 뽑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잡초는 그냥 뭐 새콩이나 저기 망초 같은 걸 뽑으러 갈까 하는데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여기 보이는 망초하고 새콩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들의 천국인 야생화 정원. 고산지대의 초원을 재현한 야외 전시실인데요. 봉화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 봉자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다들 열심히 야생화 사이사이에 난 잡초들을 뽑아냅니다. 야생 언덕이라는 곳이 털부처꽃하고 긴산꼬리풀을 주 종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들은 좀 아무래도 경관상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헥타 정도 됩니다.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매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줄 좀 잡아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줄 좀 SS 제가 물 줄 텐데. 네. 네. 뜨거운 태양에 말라있을 꽃들에 물을 줄 시간. 더위에 지친 야생화들이 물 한 모금에 생기를 찾아갑니다. 얘네가 있던 애들이고 얘네가 추가로 보식한 건데 색깔이 종자를 빨리 맺혀요. 꽃도 빨리 떨어지고. 이 드넓은 들판을 모두 신경 쓰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할 때는 힘들긴 하지만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멋진 정원을 보면은 또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관람객도 오셨을 때 멋있게 봐주시는 모습 보면은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의 노력 덕분에 털부처 꽃을 비롯해 다양한 꽃들이 야생화 정원을 수놓으며 수목원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거겠죠. 숨은 노력이 필요한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알파인 하우스. 여긴 또 어떤 곳이죠? 알파인 하우스가 고산 자원 전시 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고산 식물을 중점으로 해서 키우고 있고요. 이름 자체도 보시면 아스타 알피너스, 직역을 하면 고산 아스타라는 이름이고요. 알피나라는 자체가 고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인 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고산지대를 모방한 3곳의 냉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고산지대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수집 보관 중인데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선 현재 희귀식물 313종과 특산식물 164종을 보유 중입니다. 넓게 보식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고사됐더라고요. 냉실의 빈 곳에 식물들을 새롭게 심을 예정인데요. 보기엔 간단해도 식물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라는군요. 일단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산 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이런 낮은 지대가 아니고 1500에서 2000m 이상, 그러니까 아고산 식물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고산 식물은 2000m 이상에서 사는 식물인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현재 가장 높은 전시원의 높이만 하더라도 56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고산 환경을 맞춰줘야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온도는 차갑고 공중 습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햇빛도 어느 정도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거를 다 맞추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척박한 고산지대 특수 환경을 재현하고자 저온 항습 시스템과 인공 운무 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갖췄는데요. 덕분에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시로미, 노랑 만병초 등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한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구상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바로 이 나무거든요. 지금 한라산이라든지 뭐 지리산, 덕유산, 설악산 뭐 그런 높은 고도의 산은 고산 침엽소종인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환경변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쇠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존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점차 사라지는 동식물들. 이에 유전 자원 보존을 위해 종자 보관소인 시드볼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세계에서 단 2곳, 그중 하나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것도 되게 많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내가 아니었으면 죽어가던 식물인데 내가 이렇게 얘네들의 새 터전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 꽃을 피웠을 때 관람객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너무 예쁘다 감동을 받았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됐고요. 힘든 점은 사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교수님이랑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이들의 손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정성으로 살피고 가꾸어도 가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죽었어요? 죽은 애들은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잘 보내줘야 된답니다. 내 새끼가 저기 멀리 간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여튼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우리 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거거든요. 아,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또 많아가지고 다른 데 또 이제 나무들도 보고 풀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어딘가로 이동하는 선은미 대리. 도착한 곳은 춘향목 군락지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게 다 춘향목이거든요. 울진의 금강송, 원주의 황장송 같이 춘향을 대표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춘향목이고요. 춘향의 토양과 풍광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보시면 줄기에 가지도 없고 곱게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목재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춘향 지역에 와서 국제 관련된 계약을 많이 했고 춘향역을 통해서 이 춘향목이 반출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춘향목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춘향목은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에도 많이 쓰이는 적소나무인데요. 이렇게 백두대간에 뿌리 내려온 우리의 소중한 살림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자원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답니다. 수도 없이 매년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자연계나 이쪽 식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저보다 더 훨씬 유능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쯤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간이 방사장에는 내실에 있던 호랑이들까지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주인 없는 내실에선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호랑이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서둘러 마쳐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 내실 청소할 때 채워준 물인데 저 음수대에다가 소변 쏘는 애들도 있어서 저희가 위생 때문에 매일 아침 청소하기 전에 빼줍니다. 이젠 제법 익숙해졌지만 처음엔 내실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군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코가 좀 불편한 느낌?
코가 좀 많이 불편해서 냄새가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면 머리가 아플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추석 끝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게 없다 보면 좀 많이 뿌듯하긴 합니다. 전행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름철에 날도 덥고 하니까 이제 저희 호랑이가 좀 탈수가 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에 타주는 거거든요. 호랑이들이 더운 날 아프지 않도록 약을 챙기는 것도 매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들의 건강과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해 내실을 꼼꼼하게 청소하는데요. 호랑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전에 방사한 호랑이들이 퇴근할 시간. 호랑이의 퇴근은 곧 식사 시간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는데요. 매일 이들에게 줄 먹이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침은 안 먹는 것 같던데요? 먹이 자주 먹게 되면은 얘네가 먹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좀 먹이를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주고 있고요. 근데 일주일 다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월요일은 무급일로 지정을 해서 월요일은 또 저희가 사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빼고 이제 매일매일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까다롭게 관리 중인데요. 닭고기와 소고기가 주 메뉴랍니다. 닭은 20마리 정도 먹는 것 같고요. 많이 먹으면 소고기는 못해도 한 5kg 정도? 사람도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호랑이도 소고기를 좀 닭보다는 좋아해서 제가 소고기에다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넣어서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체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몸무게와 식사량에 맞춰 배식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제 호랑이들에게 직접 배달을 나가는데요. 호랑이들도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녀석 정말 맛있나 본데요. 잘 먹다가 어라? 낯선 사람이 와서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소고기에 보통 약을 넣어요. 영양제 같은 걸 주는데 이제 영양제를 얘네가 뭐 발라서 먹는지 아니면 잘 먹었는지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소고기는 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다 먹었으면은 얘가 배가 부르면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뭐 먹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보이면은 뭐 금일 사료 준 거에 잔량이 얼마나 남았다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먹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호랑이의 식사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잣대이기에 가장 신경 쓰는 일이라는데요. 다행히 호랑이들 모두 식사를 잘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호랑이.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소리가 네. 조금 한이가 먹다가 조금 배가 부르면은 이 먹이를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지키려고 저렇게 좀 화를 내네요. 식사가 끝난 호랑이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데요. 그러다가 가끔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네요. 귀엽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 고양이랑 똑같아서. 식사 다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늘 줄 거는 다 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공 장치 한 번씩 확인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일과는 끝입니다. 좀 더러운 일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이 멸종 위기종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육을 하고 야생성을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들 좀 더 많은 야생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좀 더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비록 반짝반짝 빛나는 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멸종의 위기에 놓인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거고 지구를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해주시면 네, 뭐 관계부처들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